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6.28 인천 연수월 재검표를 계기로 지난해 4.15 총선 선거관리 부정 불법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각종 선거 무효소송을 1년 이상 깔아뭉개고 있던 대법원도 너무나 늦긴 했지만 최근 들어 각 소송에 대해 하나씩 변론 기일을 지정하거나 재검표 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연수월 선거구에서 첫 재검표가 이루어져 배춧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 같은 위변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수월에 이어 재검표가 이루어질 다른 선거구의 재검표 결과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정된 4.15 선거 재검표 관련 진행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8월 23일에는 경남 양산의 나동연 후보가 제기한 소송 재검표가 울산지법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는 서울 영등포 을의 박용찬 후보가 제기한 소송의 재검표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9월 6일에는 김선동 후보가 제기한 서울 도봉을 변론 준비 기일이 대법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 후 약 한 달 뒤에 통상 재검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원래 8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청주 상당의 윤갑근 후보의 재검표가 청주지법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선거 소송들은 모두 당시 야당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 또는 재검표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금 9월 6일로 예정된 국민혁명당의 변론 준비 기일 지정입니다. 이 국민혁명당,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이란 이름으로 선거에 나갔죠. 그러니까 이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호남 등 일부 지역에 한 10곳 정도에는 지역구를 냈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거였고 그 당시에 비례투표에 총력을 기울였던, 그러니까 이 지역구는 야당 분열을 우려해서 사실상 주요 경합지에는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비례투표에서 3% 이상을 얻으면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석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력을 기울였는데 개표가 결과가 나오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당시 기독자유통일당, 현재 국민혁명당,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얻은 표는 51만 3,159표, 그리고 득표율은 1.83%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느냐 하면 바로 4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역시 지금 이 흐름과 연결되는 기독교 정당인 기독자유당이 당시 얻은 표가 몇 표냐면 62만 6,405표, 그리고 득표율이 2.63%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3%에서 조금 못 미쳐서 의석 획득에 실패했는데 그 당시 기독자유당과 비교하더라도 11만 표 이상 적었고, 그리고 득표율도 2016년에 2.63%, 지난해 1.83%였으니까 약 0.8%포인트 낮았습니다. 더구나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이 기독자유당이란 외에 기독당이라는 또 별도의 기독교 정당이 당시 선거에 나가서 0.54%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자유당과 기독당을 합치면
3.17%로 의석획득이 가능한 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총선의 경우에는 기독자의 통일당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에서 2016년 선거보다 현저히 유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그런 개신교 기독교 신자가 아닌 의미 있는 정치 세력들이 기독자의 통일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전 경기지사라든지 김경재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합류를 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도 그리고 지난 2016년 선거까지 단 한 번도 기독교 관련 정당에 투표한 적이 없던 비개신교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유권자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구는 할 수 없이 지금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주면서도 비례대표에서는 기독자유통일당에 표를 던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제 주변에만 해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가는 언론인들이라든지 민간 기업 관련 또는 주부라든지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지난해 선거 때 지역구는 미래통합당에 투표를 하고 비례투표는 기독자의 통일당에 투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그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적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년 전보다 획득한 표가 11만 표 이상 적었고 득표율도 0.8%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자의 통일당 현재 국민혁명당 안에서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저득표율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은 기독자의 통일당은 4.15 총선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정당 차원에서 낸 유일한 정당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그전에 미래통합당 이런 쪽은 연수원의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지 지금 나동연 후보, 박용찬 후보, 김선동 후보, 윤곽근 후보 각 후보가 개별적으로 낸 선거무효 소송이었지만 현재 국민혁명당 지난해 총선 때 기독자의 통일당은 정당 차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냈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 변호인단도 지정해서 꾸준히 빨리 재검표 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5월 1일부터 현재 국민혁명당 그리고 그 변호인단들, 예를 들어 유성수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이런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인 클린선거 시민행동,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변론기일 지정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 선거구 8곳에 대한 증거 보존을 완료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선거 무효 소송을 대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깔아뭉개 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지금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6.28 재검표 이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기 시작한 상당수 지식인 그리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대법원에서 재검표의 전 단계인 변론 기일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 변론 준비 기일은 9월 6일 그리고 장소는 대법원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민혁명당과 관련 시민단체, 변호인단 이런 쪽에서는 대법원 앞에 이 계속 현수막도 설치하면서 대법원에 빨리 변론 준비기일 지정하지 않고 뭐 하느냐 이렇게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도 또는 깔아뭉개지 못하고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9월 6일에 변론 준비기일이 지정된다면 대체로 국민혁명당의 재검표 예정일은 10월 6일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연수월 재검표 못지않게 이 국민혁명당의 변론 준비 기일과 재검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금 국민혁명당에서 강하게 의심을 제기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불법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일반인들과 달리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이 국가 권력, 공권력 이런 걸 안 무서워하고 하느님만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부정불법이 있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9월 6일로 예정된 국민혁명당의 변론 준비기일 그리고 아마 10월 정도로 예상되는 재검표 함께 똑똑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다음으로는 이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 쪽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한국의 이 소위 제도권 주류 언론들,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뉴스통신사든 할 것 없이 제대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과거와는 조금 상황은 흐름은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체로 외면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마이너 언론이긴 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언론사들이 몇 곳 눈에 띄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 그리고 파이낸스 투데이, 그리고 미주중앙일보입니다.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인터넷판도 있지만은 이제 일반 신문처럼 그렇게 발행도 같이 하고 있는 매체인데, 최근 이 사건을 아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8월 10일에만 해도 그 신문 기준으로 1면과 2면 두 개면 전체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1면 머릿기사 제목은 변곡점 맞은 초유의 선거비리 의혹 뭐 이렇게 해서 다뤘고, 그리고 사설도 최근 눈에 띕니다. 7월 22일에는 4.15 총선 재검표에서 드러난 부정증거 9가지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다뤘고, 7월 27일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특검 도입 촉구한 그 직후에는 국민의힘은 4.15 부정선거 규명 특검 관찰하라 이런 제목으로 아주 날카롭게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지금 스카이데일리는 김신이란 분이 발행인 편집인을 맡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아마 사설의 책임자는 주필은 이진영 주필이라고 제 동아일보 선배이기도 합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낸 분인데 상당히 실력도 있고 자유우파적 그런 신념 그리고 팩트에 대한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지난 탄핵정변 때 저와 같이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그 말도 안 되는 탄핵 광풍 그리고 그런 걸 몰아가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그런 언론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최근에 이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고, 또 파이낸스 투데이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쇄형 발행인이 직접 이 건과 관련된 기사들은 쭉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각종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주중앙일보,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미국에서 교포들을 상대로 발행되는 매체인데, 뭐 한국의 중앙일보는 거의 지금 안 다루고 있지만 미주중앙일보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에서 4.15 총선 부정불법 의혹 관련 기사를 주로 쓰는 언론인은 허겸이라는 기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국내 그리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에게 이 사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